안녕하세요. 로브메이텍 교육 담당자 고우진입니다. 오늘은 서버 벤틸레이터 알람 핸들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버 U가 동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서버 U나 N이나 에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버 I나 S도 약간의 차이점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쓰던지 서버를 쓰고 계시다면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볼륨 컨트롤로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다 볼륨을 400으로 설정을 했고 타이다 볼륨 400 정도가 지금 모니터링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볼륨 컨트롤이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가 이제 고정되지 않고 피크 프레셔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폐 상태나 환자의 시크리션이나 기도 상태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변화해서 이 피크 프레셔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기 조그만 40이라는 숫자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어퍼 프레셔 리밋인데요. 어퍼 프레셔 리밋을 설정하게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이쪽에 알람 리밋이 있습니다. 알람 리밋을 눌러보면요. 이쪽에 피크 프레셔라고 해서 리미트 값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40으로 디폴트 값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 I나 에어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에 알람 프로파일이 있어가지고요. 그쪽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직접 알람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제 볼륨 컨트롤에서 알람이 이제 시크리션이 차거나 기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압력이 조금 올라갑니다. 23 정도에서 36으로 올라왔잖아요. 이제 더 안 좋아지면 이렇게 피크 프레셔 어퍼 리밋에 닿게 되면서 알람이 뜨게 되는 거죠. 이제 보시면은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서버 I나 S에서는 이제 PAW 하이, 마찬가지로 에어웨이 하이입니다.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지금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이 뜨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일단 원인을 살펴보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힌 것입니다. 시크레이션이 찼거나 아니면 브론코스패전, 기도 경련이 있거나 아니면은 ET 튜브를 깨물거나 ET 튜브나 기도가 막히거나 그런 이유로 이제 이 타이달 볼륨을 낼 수 없는 내기 위해서 피크 프레셔를 올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달 볼륨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하실 수 있는 게 석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브론코 스패즘일 경우에 히싱 사운드가 너무 심하고 그럴 경우에 네뷸라이저 약물, 특히 브론코 다이얼레이트 등의 네뷸라이저 약물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ET 튜브를 깨물 경우에는 ET 튜브를 다시 재고정해서 깨물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는 이제 ET 튜브를 다른 쪽으로 옮겨보거나 아니면 ET 튜브가 막혔을 때는 ET 튜브를 교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면 서서히 피크 프레셔가 떨어질 거고요. 떨어지면서 타이달 볼륨은 400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크 프레셔가 이제 낮게 유지가 되면서 타이달 볼륨이 400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인공호흡기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피크 프레셔의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은 재채기를 하게 됩니다.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보이시나요? 이제 프레셔랑 플로우가 재채기를 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그 피크를 넘는 순간에 바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이제 프레셔가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셔와 플로우를 동시에 빼줌으로 인해서 환자의 폐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는 건데요. 다시 한번 알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침을 할 경우에 알람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일회성의 기침일 경우에는 알람이 떴다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침을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 프레셔가 높아가지고 타이달 볼륨이 나오지 않으면은 미닛 볼륨이 점점 떨어져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닛 볼륨 알람까지 같이 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닛 볼륨은 이제 로어 값이 낮은 값이 이제 5.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5.0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에 보시면은 익스파트리 미닛 볼륨 로우입니다. 이제 이 미닛 볼륨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I랑 E가 있습니다. 호기 시에 미닛 볼륨이 5.0이 안 돼서 로우라는 부분이 이렇게 뜨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먼저 이제 피크 프레셔로 인한 미닛 볼륨 로우이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를 해결해 주면은 미닛 볼륨 로우도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미닛 볼륨 로우와 피크 프레셔의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에 대해서 보았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일단 기본 값으로 디폴트 값이 4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워낙에 낮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폐 상태가 안 좋아서 현재 이 테스트런 같은 경우에는요, 피크 프레셔 25 정도로 타이달 볼륨 400을 넣어 주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굉장히 거구인 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커가지고 타이달 볼륨 약 700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700 정도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환자의 폐 상태가 컴플라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애초에 700이라는 타이달 볼륨을 이 디폴트 값으로는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당연히 디폴트 값을 변경해 주셔야겠죠. 그럴 때는 다른 의료진과 상의해서 이 값을 높여주시면 되는데요. 이 값을 높여주면, 자, 높여보겠습니다. 50까지밖에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서버 U나 U나 에어에서는요, 여기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제한을 푸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주 높게까지 올리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6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60으로 하게 되면은, 보시면은 어퍼 값이 높아지면서 환자가 프레셔를 44 이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올리면서 타이달 볼륨은 나오게 되지만 상당히 높은 피크 프레셔가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의 폐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이어지면은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어퍼 리밋을 조절할 경우에는 주의 깊게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40으로 수치를 바꾸고 타이달 볼륨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PAW 하이 아니면은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드를 프레셔 컨트롤로 가보겠습니다. 자, 프레셔 컨트롤로 가면 이제 보시면은 타이달 볼륨 대신에 PC 어바브 핍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핍을 제가 5로 맞춰보고 PC 어바브 핍이라는 프레셔 레벨 수치를 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핍과 PC 어바브 핍이라는 프레셔 레벨 값을 합쳐가지고 25가 이제 숫자가 표시가 될 거예요. 기다려보면은 25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약간 추가적인 압력이 더 있기 때문에 26이라는 압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피크 프레셔가 26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프레셔 컨트롤이라는 모드 자체는 환자의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레셔 레벨을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환자의 폐가 이렇게 시크리션이 차거나 나빠지더라도 프레셔는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다만 타이달 볼륨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타이달 볼륨이 약 500 이상 지금 보시면은 55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환자의 폐가 좋지 않아서 시크레션이 차거나 아니면은 명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피크 프레셔는 유지가 되지만 거의 이제 비슷하게 유지가 되지만 타이달 볼륨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타이달 볼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미닛 볼륨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미닛 볼륨이 이제 5.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알람이 울리게 되겠죠. 이게 이제 프레셔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이제 프레셔가 높다는 알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레셔 컨트롤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로어 값이 5리터로 지금 5리터로 설정이 되어 있어 5리터가 안 나면 알람이 울리게 되는데요. 이 5리터는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환자에 맞게끔 설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이럴 때 마찬가지로 석션이나 이제 브론코 다일레이터 약물 등등을 사용해서 원인을 해결해 주게 되면은 같은 압력에서 타이달 볼륨을 회복하면서 점점 미닛 볼륨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알람이 해결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레셔 컨트롤을 보았고요. 이번에는 PRVC를 보겠습니다. 자, PRVC는 볼륨 컨트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요거 하나 볼게요. 처음에 이제 PRVC 이렇게 테스트를 쏴주고 그 다음부터는 프레셔 컨트롤처럼 작동을 하지만 타이달 볼륨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볼륨 컨트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00의 타이달 볼륨을 주게 되면 400의 타이달 볼륨을 주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가장 낮은 압력을 주는 게 PRVC입니다. 그래서 타이달 볼륨 400에서 약 지금 피크 프레셔가 20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폐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이달 볼륨이 이제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이제 압력을 점점 높이게 됩니다. 20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높이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이번에는 40까지가 아니고요. PRVC에서는 40까지가 아니고 40-5로 해서 35까지 압력을 올립니다. 35까지 압력을 올렸는데도 타이달 볼륨이 세팅된 타이달 볼륨보다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알람이 뜨기 시작하는데요. 볼륨 딜리버리 리스트릭티드라는 알람이 뜹니다. 서브 I나 에어에서는
Regulation Pressure Limited라는 알람이 뜨고요. 서버 I나 N 그리고 U에서는 지금 U에서는 Volume Delivery Restricted라는 알람이 뜨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해당 압력을 높였지만 어퍼 리미트에 걸리게 되었고 타이다 볼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설정된 타이다 볼륨 만족할 수 없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변경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처럼 시크리션이나 뭐 이제 기도가 좁아졌거나 막힌 그런 이제 원인이 되겠고요. 이럴 경우에 마찬가지로 원인을 해결해 주시면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에어웨이 프레셔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은 점점 피크 프레셔가 낮아지면서 타이달 볼륨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이제 볼륨 딜리버리 리스트라는 알람이 뜨게 되는데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 가지고 미니 볼륨을 보시면 지금 8에서 7.5로 떨어졌고요. 계속해서 미니 볼륨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타이달 볼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 곱하기 RR을 하게 되면은 미니 볼륨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계산값이 반영되기 때문에 미니 볼륨이 조금씩 좀 떨어져서 결국 볼륨 리스트릭트에 의해서 스파이트리 미니 볼륨 로우, 미니 볼륨이 적다는 알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환자에게 벤틸레이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해결을 해주시면 스피레이션이나 어떤 원인을 제거해 주시면 점점 압력이 줄어들면서 타이달 볼륨이 높아집니다. 압력은 줄어들고 타이달 볼륨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환자의 타이달 볼륨을 만족하게 되고요. 보시면은 피크 프레셔가 점점 떨어지면서 타이달 볼륨도 원상 복귀가 되게 됩니다.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타이달 볼륨이 400인데 여기 300 정도까지 나온 걸 잠깐 보셨나요? 그러면서 볼륨 컨트롤에 테스트 브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그냥 한번 들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PRVC 모델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타이달 볼륨이 나오지 않으니까 설정된 타이달 볼륨이 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압력을 계속해서 올렸는데 올린 상태에서 시크리션이나 어떤 원인을 제거해 가지고 이제 폐 상태가 좋아지게 되니까 압력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몇 회 정도는 그 높은 압력으로 좋아진 폐에 볼륨을 주니까 그 타이달 볼륨이 좀 더 높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한 번씩 테스트 브레스를 싸가지고 다시 한번 볼륨 컨트롤 스타일의 테스트 브레스를 싸서 400을 내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픽업백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게 이제 반복될 수 있는 게 PRVC입니다. PRVC의 장점도 물론 있지만 PRVC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런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크리션이 너무 빨리빨리 차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리스트릭트 알람이 뜨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볼륨 딜리버리가 리스트릭티드 됐다는 알람이 떴는데 서브 I나 L에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Regulation Pressure Limited라는 알람이 뜹니다. 두 개가 동일한 알람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PRVC까지 봤고 이번에는 Pressure Support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Pressure Support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암리아가 걸리게 됩니다. 지금처럼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경우에는 암리아 걸리게 되는데요. 알람 리미트를 보시면은 여기가 아니고 지금 U에서는 PS에서 보시면은 엠리아 타임이 20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20에서 20초 동안 환자가 숨을 안 쉬게 되면은 프레셔 서포트에서 프레셔 컨트롤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니 볼륨을 당연히 숨을 쉬지 않으니까 미니 볼륨 로우라는 알람이 먼저 뜨게 되고요. 이제 백업 모드가 걸려서 미니 볼륨이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미니 볼륨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알람이 또 보일 텐데 여기를 누르면은 또 이제 몇 가지 알람이 동시에 뜨는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No patient effort라는 또 알람이 뜨고 있네요. No patient effort, 자발호흡이 없다는 거죠. 자발호흡이 없다는 알람이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발호흡이 없으면 환자가 왜 자발호흡이 없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자발호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발호흡이 있는데 자발호흡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유닛 볼륨이 천천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RR을 조금씩 천천히 하게 되면요, 이제 미니 볼륨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결국 미니 볼륨 알람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미니 볼륨 로우라는 알람이 떴는데, 이때까지도 미니 볼륨 로우라는 알람이 계속 떠서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미니 볼륨 로우라는 알람이 기본적으로 피크 프레셔가 제한돼서, 아까처럼 피크 프레셔가 계속해서 제한이 돼서 타이어 볼륨이 나오지 않아서 로우가 뜨는 경우가 있고요. 커프 프레셔에 커프가 좀 빠져서 그쪽으로 타이어 볼륨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커프 프레셔를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프레셔 서포트 모드에서 환자의 RR이 지금처럼 이렇게, 환자가 이제 RR을 결정하게 되는데, RR이 이렇게 적게 되면 당연히 타이어 볼륨이 나오더라도 미니 볼륨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RR이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숨을 못 쉬는 이유가 뭔지 숨을 쉬도록 격려해주고, 만약에 숨을 쉴 힘이 없으면은 만약에 모드를 바꿔야겠죠. 그런 식으로 환자가 왜 이제 RR이 없는지를 파악해서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컨트롤 모드에서 이제 서포트 모드로 갔을 경우에 환자가 이제 노력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숨을 쉬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호 선생님들께서 이제 충분히 격려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포트 모드에서 로어를 봤고요. 이번에는 자바롭을 좀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환자가 굉장히 흥분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RR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RR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제가 트리거를 조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토 트리거링을 만들어 볼 건데요. 환자가 얘는 테스트런이니까 자바롭이 없는데, 이제 트리거 센시티비티를 좀 변경해서 이렇게 자바롭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프레셔 서포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프레셔 서포트에서 이제 계속해서 자바롭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는데 23회까지 지금 상승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면 RR 같은 경우에는 로어가 5, 이제 어퍼가 30입니다. 그래서 30을 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respiratory rate가 높다, 하이라는 알람을 보시게 되겠고요. 서포트 모드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알람일 거예요. 자, 이 알람을 뜨면 이제 환자가 숨을 많이 쉬고 있다는 건데요. 숨을 많이 쉬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실제로 혈중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혈중에 O2가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는 ABGA로 확인을 해줘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충분한 산소를 주도록 FiO2를 올리던지, 아니면 타이어 볼륨 올리던지, 핍을 올리던지, RR을 올리던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불안해하거나 이제 불편해하거나 이리터블하거나 여러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만 원인이 이제 통증이나 열인데 단지 진정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찾아서 안 되면은 이제 진정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원인이 통증인데도 불구하고 진정을 계속 시킬 경우에는 진정이 풀리면 계속해서 통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정이 끝나는 순간마다 계속해서 RR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레스피레이터리 레이트 하이를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처럼 트리거 센시티비티가 너무나 이제 민감해져가지고 이렇게 환자는 숨을 쉬지 않는데 자동으로 트리거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서버 U나 에어 같은 경우는 1.6으로 트리거 센시티비티 플로우 타입이 1.6으로 되어 있고요. 서버 I나 S는 이제 플로우 타입의 2에서 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오토 트리거링이 잘 발생하지 않는데요. BP 커프가 좀 빠져가지고 플로우가 새거나 아니면 서킷 어딘가에서 어떤 리퀴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트리거 센시티비티를 조금 둔감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둔감하게 해주는 방법은 U나 에어나 N은 이제 숫자를 이렇게 높여주시면 점점 둔감해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둔감해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민감해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점점 민감해져서 이렇게 빨갛게 되면은 오토 트리거링이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서버 I나 S는 이 반대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서버 I나 S는 이 트리거를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민감해지고요. 왼쪽으로 돌릴수록 둔감해집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크게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토 트리거링이 발생하시면은 서버 I나 S는 오른쪽으로 돌려서, 죄송합니다. 왼쪽으로 돌려서 조금 둔감하게 해주고요. 서버 U나 에어나 N은, U나 N이나 에어는 오른쪽으로 돌려서 조금 둔감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둔감하게 해서, 이렇게 조금 오른쪽으로 해서 조금 둔감하게 해서 오토 트리거링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오토 트리거링이 없어지면서 환자의 자바로흡이 이렇게 있을 때만, 제가 손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자바로흡이 있을 때만 이렇게 자바로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람을 다 봤죠. 거의 다 봤고, 책 튜빙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킷을 빼면, 서킷을 이런 식으로 빼게 되면은 알람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이제 스페이션 서킷 디스커넥티드라고 U나 N이나 에어에선 뜨는데요. I나 S 같은 경우에는 책 튜빙이라고 뜰 거예요. 책 튜빙. 그럴 때는 바로 서킷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킷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휴미디파이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환자 서킷에 대한 부분을 잘 점검을 해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발호흡이 있을 때 이제 알람에 대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환자가 자발호흡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요, RR이 30회, 40회까지도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플로우 웨이브 폼을 보시면은 상승과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플로우가 올라가는 것은 환자에게로 들어가는 거고요. 플로우가 내려오는 것은 이제 호기가 진행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사이클이, 하나의 사이클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게 하나의 사이클인데, RR이 너무 빨라지는 경우에 사이클이 다 끝나기 전에 보세요. 사이클이 다 끝나기 전에, 호기가 다 끝나기 전에 흡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처럼, 자, 호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흡기가 시작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RR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텐데요. 웨이브 상에서도 호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 흡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요 플로우 E라는 게 있습니다. 플로우 E. 그래서 호기가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을 때 흡기가 계속 들어오면은 플로우 E가 0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승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플로우 E라는 저 수치는 0이 되어야지 정상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빠르게 하지 않고 숨을 천천히 쉬게 되면은 플로우 E가 0이 됩니다. 그 말은 이 플로우 E라는 것은 이 E가 end expiratory flow예요. 이제 흡기 말에, 호기 말의 플로우인데요. 호기 말의 플로우라는 것은 환자가 호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0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0이 된 다음에 흡기가 들어와야지 정상적인 사이클 유지를 하는 건데, 만약에 호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흡기를 넣어주게 되면은 플로우 E가 상승하면서 호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요. 호기가 끝나지 않은 사이클이 계속되게 되면은 CO2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들어온 것보다 나오는 게 적기 때문에 CO2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CO2가 리텐전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플로우 E는 서브 I나 S에서는 이렇게 VEE예요. V에 점 하나가 있고 VE인데, 마찬가지로 그 V가 플로우를 뜻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end expiratory flow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플로우 E, end expiratory flow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알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람들이 여러 가지 뜰 때는 이제 이쪽을 보시면은 동시에 뜨는 알람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책 튜빙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서킷을 빼봤고요. 이런 식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알람이 이렇게 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알람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은 알람에 대해서 다 보았고요. 나머지 기타 알람들은 일단 영어를 해석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해결이 가능하실 텐데, 오늘 설명해드린 알람 같은 경우들은 이런 원인을 좀 아셔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렸고요. 나머지 알람들은 뜰 때마다 조금 더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되는 알람이 있으시면요, 의공과나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설명드릴 거는 다 마쳤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